안녕하세요. 주민연사 안현진입니다. 저는 오늘 MBTI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약간 떨리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MBTI는 사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거의 필수 요소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를 사귈 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 친구의 MBTI 유형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기업의 구인 공고에서도 어떤 선호하는 MBTI 유형 등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I 유형들, 즉 내향적인 사람들인데요.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I 유형들은 때때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나 스스로 내 성격을 고쳐야 하나? 좀 이렇게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향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정말 극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이게 고쳐야 되는 단점일까요?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랜 심리학의 역사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성격에 대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격 유형을 따져보자면 MBTI도 있을 것이고, 과학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나누기도 하죠.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찾아보자면 MMPI라거나 디스크라거나 다양한 성격 유형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우리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유형을 나눠본다면 어떻게 나눠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 중 하나는 활발한 사람과 조용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외향적인 사람,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사람을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또는 시끌벅적하고 활발한 사람, 또는 굉장히 차분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만큼 외향성과 내향성은 성격을 묘사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또래에서 친구 소개팅 시켜줄 때 그 친구 성격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반드시 나오는 말 중 하나가 걔 되게 활발해, 그 친구 되게 조용해, 차분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조용하고 차분하면 내향적인 거고, 막 시끌벅적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말이 많으면 외향적인 걸까요?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칼 융은 1921년에 심리유형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그때 융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인간이 자신의 심리적인 에너지,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는 방향이 외향성과 내향성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내가 항상 어떤 생각에 빠져 있고 자신의 어떤 내면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것은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우리를 둘러싼 외면, 내 친구, 내가 오늘 먹는 것,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이렇게 나의 외면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어떤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의 뇌의 어떤 모습, 뇌에서 이제 피가 흘러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MRI로 촬영을 하면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 내향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관심사가 자신의 내면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내향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 무조건 조용하고 차분할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인데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향적인 것과 말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적은 것은 어떤 선택적인 태도인 거죠.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이점을 이해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다름 아닌 외부에서 오는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외부의 어떤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에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굉장히 자극적인 음악도 많이 들리고 막 시끌벅적하고 그렇죠. 이런 자극들이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활기찬 분위기에 가면은 자기 자신도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내향인들은 그런 곳을 갈 때마다 소위 말하는 기가 떨어지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저도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쪽쪽쪽 빨려나가고 있는데, 저와 같은 내향인들, MBTI I 유형들은 외부 자극이 바로 저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내향인들은 휴식이 필요할 때면 혼자 집에서 고요히 가만히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내향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저의 이제 내부로 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저의 에너지를 채워준다기보다는 저의 관심사를 자꾸 제 내면으로 가야 되는 관심사를 자꾸 이제 외부로 주의를 끌어가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갉아먹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편적인 내향인의 모습 있잖아요. 뭐 조용하다, 말이 없다,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말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 내향인은 아마 속으로 자기 자신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내향인은 지금껏 살펴봤듯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너무 즐거워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저만의 생각에 빠지고 저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전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싫어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 내향인들은 누구보다 수다스러워지고 말도 많이 하고 또 진심으로 그 상대방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굉장히 말이 많은 내향인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향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격적인 특징입니다. 즉 열등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단점, 개선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내향적인 사람이 낯을 많이 가린다거나 수줍음이 많다거나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영업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기술일 뿐입니다. 영업을 잘 못하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낯을 가리는 외향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모두가 후천적인 연습을 통해서 개발해야 하는 요소들이죠. 내향성을 수용하고 사회적 기술, 앞서 언급드린 리더십이라거나 영업이라거나 이런 사회적 기술까지 잘 개발한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 아닌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인데 내향적이라고? 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가 그동안 진행한 인터뷰나 다큐멘터리 등을 보면 전형적인 내향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향인에다가 더불어 사회적 기술을 잘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빌 게이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 중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식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빌 게이츠의 휴가법은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생각주간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1년에 2번 미국의 서북부에 있는 한적한 별장에서 혼자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로콜라로 가득 찬 냉장고가 필요하고 보고서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오로지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혼자서 100건 정도의 리포트나 제안서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나아갈 그런 미래 비전들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외부 자극을 100% 차단한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이 저희와 같은 내향인들이 벤치마킹 해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또 외부의 방해를 100% 차단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니까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이틀만 핸드폰을 끄고 연락 두절이 돼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도적으로 외부 자극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물론 길면 좋겠지만 짧으면 하루, 그것도 안 된다면 하루 중 1시간, 30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내향인에게는 천국 같은 휴가이자 생산적인 휴가이자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조언을 한번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요, 하루 30분이든 일주일에 하루든 또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자신만의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저만의 스케줄 관리법이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비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조금 민망한데요. 주말 중 하루는 무조건 저만의 시간으로 쓰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거절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자고 약속이 오면은 그것을 거절을 잘 못하고 주말 내내 토요일, 일요일 양일 모두 약속을 잡아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었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일요일 밤이면 항상 에너지가 고갈되고 방전돼서 후회하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지는 것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온전히 저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이메일도 보지 않고요. 휴대폰도 웬만하면 꺼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한번 어떤 친구가 그건 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니야? 그 친구가 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너에게 꼭 연락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저에게만 쓰는 모습이 이기적인 걸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배려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저의 100% 컨디션으로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를 아끼는 길이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는 것이죠. 혹시 여기 내향인이 있으시다면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치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본인의 타고난 내향성을 수용하고 자신을 먼저 아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의 벤치마킹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이지만 그 역시 수없이 많은 절망, 좌절과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감정적인 불안을 제거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향인은 앞서 말했듯이 정신적 에너지가 자신의 내면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 세계, 자신의 생각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어떤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감정적 불안이 차오르고 그것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빌 게이츠처럼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만 집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객관적인 사실에만 집중을 해야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괜한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을 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 사례를 통해서 자신을 억지로 외향적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내향성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강점으로 만드는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향적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내향인의 본질을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향성으로 인한 자신의 특징들, 예를 들어서 혼자 깊이 생각하는 거라거나 타인에 깊이 공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더 개발할지, 더 강화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내향인들께서는 자신의 내향성을 수용하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외향인 분들이 계신다면 주변에 대한 내향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